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원래 번역은 박우철입니다. 자, 부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 미네랄의 생리 기능. 자, 다량 미네랄과 소량 미네랄이 있는데 다량 미네랄의 첫 번째가 바로 칼슘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외에 인체에 가장 풍부한 무기 원소로 체중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 대단한 양이군요. 중요한 생리작용으로는 부족하면 뼈는 물러지고 골다공증이 일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체의 생명활동과도 관계한다. 대표적으로 혈액 응고,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전달작용, 세포막 투과성 조절, 비타민 B12의 흡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B6, B12는 아주 중요한 인체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명 기능과 권력 대사에 중요한 영양소로서 혈청 칼슘 농도의 항상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자, 체내 99%는 뼈와 치아에 들어있으며 인과 결합해서 수산화인회석을 만드는데 이것은 결정형의 단단한 물질로서 뼈와 치아의 견고한 구조를 이루게 된다. 나머지 1%의 칼슘은 혈액을 포함한 체액에 들어있으면서 근육의 수축, 신경의 전달작용, 혈액의 응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등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칼슘은 결장암, 대장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저하시킨다. 대장 내에서 칼슘은 담즙산이나 지방산과 결합을 하고 이들이 대장세포를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 일 1250mg 정도의 칼슘 보충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게 나타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뼈에 있는 칼슘을 보충하는데 그때 남는 칼슘이 세포 속으로 침투한다. 당연히 면역세포에도 칼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세포의 안팎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칼슘 농도의 균형이 깨어져 면역세포는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칼슘 부족은 세포 내 칼슘 양이 증가되는 현상인 칼슘 패러독스가 일어나 칼슘독, 암 유전인자의 작용이 조장되어 세포가 증식된다. 따라서 칼슘이 충분해야 암 예방에 유효하다. 한편 비타민 D에는 칼슘 흡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햇빛을 쬐면 만들어진다. 햇빛을 못 쬐시면 섭취해야 되겠죠. 칼슘, 동맥경화, 고혈압 억제 이런 것을 고혈압도 칼슘 부족이 한 원인이다. 혈관의 바깥쪽은 평활근이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 칼슘의 부족은 근육의 세포 내에 여분의 칼슘이 축적되고 근육이 수축되고 평활근도 수축, 결과로 혈압이 오른다. 그러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세포막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교환하여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작용이 있다. 그런데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약해지면 이번에는 나트륨 칼슘 교환이 일어나 세포 내로 칼슘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혈압이 오른다. 그러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혈액 속에 나트륨, 칼륨 교환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나트륨의 과다 섭취나 칼슘의 과다 섭취는 모두 세포 내 칼슘량을 증가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한다. 또한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칼슘 배출로 칼슘 부족과 나트륨 축적이 된다. 또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밀접하다. 고혈압이 되면 혈관 상처가 용이하고 혈소판이 그곳에 모여서 굳어져서 혈관을 좁아지게 한다. 결과로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그곳에 부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면 악순환이다.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혈액이 순조롭지 않게 되어 혈압도 오르는 악순환이 된다. 칼슘이 동맥에 쌓여 혈관 내벽이 단단해지고 점차 콜레스테롤도 축적되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칼슘 부족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칼슘 부족은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혈중 칼슘 농도가 낮고 부갑성 호르몬치도 높게 나타났다. 환자들은 황혼 증후군 증상이 생기기 쉽다. 실제 고배대 연구에 칼슘 1일 900mg을 투여한 결과 오후 4시경에 혈중 칼슘량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심장박동 및 신경전달 정상을 유지시킨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심장박동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심장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칼슘이다. 100여 년 전 링겔 박사에 의해 밝혀졌듯이 개구리 심장으로 연구해보니 혈압과 같은 염도로 증류수를 사용했는데 심장이 멈추었으나 조수의 실수로 수돗물을 사용했더니 심장박동이 계속되었다. 이에 연구를 거듭해보니 칼슘이 심장박동의 필수임을 밝혀 링겔액이 나오게 되어졌다. 체내의 칼슘은 99%가 뼈나 이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중요성은 뼈나 이의 재료이지만 나머지 1%의 칼슘도 심장을 움직이고 신경 전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 중의 칼슘량이 부족하면 곧바로 뼈의 칼슘이 혈액 속으로 녹아나와 부족한 양을 보충해 주게끔 되어 있다.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약 60쪽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세포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의 조건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세포 내 칼슘 농도는 그 1만 분의 1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정상적인 정보 전달을 수행하게 된다. 칼슘 부족은 농도의 균형이 깨어져 해로운 역할, 암, 동맥경화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칼슘 결핍증은 흡수율은 개인차가 있어서 10에서 30%가 된다.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다. 골격은 칼슘의 저장고. 만약에 매일의 칼슘량이 부족하면 뼈에 들어있던 칼슘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혈액 내 칼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다. 문제는 저장고인 뼈에 칼슘이 계속 흘러빠지면 골밀도가 떨어져 성장장애,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유발한다. 식사 중의 단백질은 칼슘 배설량에 영향을 미친다. 칼슘 부족은 저칼슘 혈증으로 경련, 근육의 수축, 신경 활성화 등의 증가가 나타난다.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 칼슘 섭취를 일정하게 하고 단백질의 수준을 47g에서
142g으로 증가시켰을 때 소변을 통해 나오는 칼슘의 양이 거의 2배가 되었다. 또한 주로 누웠거나 앉은 사람의 칼슘 배설량이 활동자보다도 많다.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섭취는 권장량의 120%그 이상이 56%에 달한다. 반 이상이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인데, 그리고 활동량은 모자라서 칼슘 결핍, 골격의 약화를 초래한다.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칼슘을 배출시킨다 라는 내용이네요. 칼슘의 필요량과 급원식품. 1995년 한국영양학회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은 하루에 700mg의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권장량이 더 높아서 10에서 12세는 1일 800mg, 13에서 19세는 900mg이 더 필요하며 10에서 29세 여자도 하루에 800mg를 섭취해야 한다.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을 볼 때 권장량의 50% 미만을 섭취한 가구의 비율도 28.2%에 달한다. 아직도 60%가량이 체내 이용률이 썩 좋지 않은 야채, 두류, 곡류, 해조류 등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칼슘을 주로 얻고 있어 칼슘 부족이 더욱 우려가 된다. 이는 성인 남자의 체내에 약 700g 정도가 존재하는 이는 칼슘 다음으로 많은 무기질 원소이다. 중요한 생리작용으로는 골격과 치아의 형성, 체내에 존재하는 인의 85%가 칼슘과 결합한 인산칼슘의 형태로 골격과 치아 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에너지 대사를 한다. 신체에 함유된 나머지 15%의 인은 거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세포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는 휘발유에 해당한다. 핵의 구성분이 된다. 이는 세포의 핵 안에 존재하는 핵산물질 DNA, RNA의 구성 성분이 되며 후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짓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효소 시스템의 보조인자 체의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고 신장에서의 수소이온 배설작용, 세포액의 완충작용에 관여하고 비타민 B군의 효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의 일일 권장량 및 급원식품으로는 동물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결핍될 염려는 거의 없다. 결핍이나 과잉작용은 인과 칼슘과의 비율은 1대 1.5가 적당하다. 인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칼슘 이용이 악화된다. 자, 곡류 및 동물성 식품에는 칼슘에 비해 인의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의 과잉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 각종 가공식품 및 탄산음료에도 인산염이 식품 첨가물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인의 과잉 섭취가 초래되어 칼슘 대 인의 균형이 깨어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뼈에서 칼슘이 용출됨에 따라 뼈가 약해지며 발육부진, 구루병 등에 걸릴 우려가 있다. 장기간 혹은 과량의 제산제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저인선 혈증을 일으키고 인의 부족 증상을 나타낸다. 또 항균련성 약제의 이용, 비타민 D의 부족,
어떤 대서의 비정상적인 상태, 신장의 부적절한 재흡수 등이 인의 부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많지만 과량이 되면 안 되고, 제선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또 인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군요. 자, 칼륨과 나트륨에 대해서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자, 원래의 부록에 자, 칼륨과 나트륨 중요하죠.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중요한 양이온으로서 체내의 많은 미네랄 중의 하나이며, 칼륨은 세포 내액의 양이온으로서 체내의 나트륨의 2배가량 존재한다. 칼륨이 중요한 생리작용은 삼투압 및 산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한다. 유기체의 항상성 기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칼륨과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소이온과 교환이 가능한 염기를 형성함으로써 산알칼리 평형에 관여하며 세포 내외의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데 크게 관여하고 있다. 혈압 유지 작용을 한다. 세포 외액을 조절하여 세포 외액은 혈장인데 이걸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즉 혈장 내의 나트륨 농도가 약간만 증가하여도 동맥혈압에 큰 영향을 주며 혈장 칼륨의 미세한 변화도 심장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경 자극 전달 및 근육 수축. 나트륨과 칼륨은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계의 충격을 근육에 전달하여 근육 섬유의 수축을 일으키게 한다. 즉 근육에 전기화학적인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정상적인 근육의 흥분성 및 과민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탄수화물 및 단백질 대사 과정의 생화학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포도당이 소장 점막에서 혈액 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필요하며, 일단 혈액으로 흡수된 세포 내로 이동되는 데에도 칼륨이 관여하고 있다. 칼륨은 채소에 많은 것을 말합니다. 칼륨은 해당 과정을 촉진시키는 반면 나트륨은 해당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결핍과 과잉작용에 대해서 칼륨이 결핍되면 설사, 구토, 요산증, 쿠신병. 칼륨의 과잉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신부전, 콩팥에,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생채소를 좀 금지시키고 있죠. 자, 나트륨 결핍은 당뇨, 설사, 요산증, 에디슨병, 너무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나트륨 결핍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나트륨 과잉이면 뇌 손상과 쿠싱병. 염소에 대해서 봅시다. 신체 내 총 무기 질량의 3%이며 세포 외액의 중요한 음이온이다. 정상적인 혈청에는 304에서 370mg이 있고 뇌 척수액에는 440mg 데시리터가 들어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나트륨과 함께 세포 외액에서 물의 균형과 삼투압의 조절을 도우며 체액의 산도를 일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력에 중요한 거죠. 자, 마그네슘을 봅시다. 마그네슘은 효소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고 신경의 자극 전달 작용, 근육 이완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식사 내에 마그네슘이 불충분하거나
흡수 불량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한 설사, 구토, 이뇨제의 과섭취, 알코올의 과량 섭취, 신장병, 급성 췌장염, 간경화증에 의해서 부족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족 증상으로 인해서 신경의 불안정, 근육 수축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황에 대해서 모든 세포 내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세포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조직의 호흡작용, 생물 즉 산화 과정에 관여한다. 독성 물질이 활성화된 황산염과 결합하여 독성이 없는 물질로 전환하여 소변으로 배설시키므로 황은 해독 작용에도 관여한다. 황성분이 식물의 하얀 물질 혹은 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증 소염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미량 미네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량 미네랄은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